대표 기생이 된 초요갱도요, 황진이처럼 구름대같이 몰려든 남자들의 관심을 당연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중 연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요갱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웬만한 일로는 눈도 깜빡 안 하는 초요갱조차 깜짝 놀랄만한 남자였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무려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 세종의 아들? 또 대군. 그냥 왕자도 아니고 무려 대군. 그야말로 로열 블러드. 로열 블러드. 궁중 연회에 참석한 평원대군이 초요갱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는 내 첩이 되어주겠느냐라고 고백한 겁니다. 만약 대군의 첩이 된다면 당시 조선의 기준으로는 인생 역전에 가까운 행운이었죠.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평원대군은 능력과 인품을 높게 평가받죠. 기계와 풍도가 호걸스럽고 준수하여 범상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존귀와 권세로 교만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아, 인품이 좋았네. 아, 세종 아들 맞네요. 1등 신랑감? 제가 볼 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영광입니다. 평원대군의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초요갱도 그의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초요갱이 평원대군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럼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왕족도 아니고 세종의 아들, 그것도 적자인 대군이 초요갱을 원할 경우에 아무리 대단한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선택권이 없지요. 거부할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당시에는 왕족의 첩이 될 경우에는 천민인 기생신부로서는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초요갱의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의 첩이 된 초요갱. 그런데 이 초요갱의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네요. 두 사람이 연을 맺은 지 불과 2년 만에 평원대군이 천연두에 걸려 요절한 거예요. 벌써 지금 2번이나 남편을 잃은 겁니다. 아유. 앞으로 초요갱의 인생 어떻게 될까요? 평원대군이 죽고 갈 곳을 잃은 초요갱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틈도 없이 다시 궁궐 연회에 나가 춤을 춰야 했던 것이죠. 왜요? 당시 기생은 누군가의 첩이 되더라도 여전히 관습 도감에 소속돼서 역할을 다 해야 했고요. 양인으로 면천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좀 많이 기구한 것 같아요, 초요갱이. 그죠? 네. 그렇게 10년이 흐른 1455년 조선의 왕이 세종에서 문종을 거쳐 단종이 재위할 무렵 여전히 궁궐 연회에 서고 있던 초요갱. 그리고 또다시 이 초요갱의 춤 사위에 반한 엄청난 남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야? 그런데 이 관계는요, 당시 왕이었던 단종에게까지 보고가 돼요. 왜 그러지? 단종과 어떤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자의 정체는 평원대군에 이어 2번째 왕실 남자 화이군이었습니다. 초요갱의 전 남편 평원대군은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의 7번째 아들이에요. 화이군은 후궁인 영빈 강씨가 낳은 아들입니다. 평원대군하고 형제네요. 그렇죠. 이복 형제. 이복 형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동생의 연인을 만난 거니까 평원대군의 첩이었던 초요갱이 화이군과 간통을 했사옵니다.
라고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근데 교수님, 평원대군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간통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네, 좀 애매하죠. 이 사건의 간통은 기혼자의 불륜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초유경은 기생이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당시에 그러니까 세종의 왕자들이 한 여자와 통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유경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죠. 네. 사실 그녀는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그렇게 참. 자, 그런데 사실 이 초유경과 화이군의 간통 사건이 세상 밖에 알려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건이 공론화될 수 있게 배후에서 작업한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인물의 정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초유경이 남몰래 얽힌 세 번째 왕실 남자, 바로 수양대군. 에? 나중에 누가 됩니까? 세조. 네. 초유경의 간통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시기는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실권을 쥐고 있을 때였어요. 이 당시 뭐 많지는 않았지만 수양대군의 정적들이 아직은 남아 있을 때였거든요. 그 정적 중에 수양대군의 형제 금성대군이 있었는데, 이 화이군이 바로 금성대군 쪽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양대군은요, 호시탐탐 그 형제들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을 제거하는 데는 좋은 거리가 된 거죠. 명분을 잡으려고지. 그렇게 화이군에게 역모 혐의를 씌우면서 동시에 초유경과의 간통 사건도 수면 위로 빵 터뜨린 거예요. 아, 결국 이 일로 화이군은 유배, 초유경은 장 80대라는 엄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초유경은 유배도 곤장도 받지 않습니다. 야, 또 초유경만 출 수 있는 춤이 아직 누구에게도 전수하지 못한 그렇지, 아름다운 정확했어요. 춤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실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는 이가 드무니 고향 고을에 내칠 수가 없다고 초유경 편을 들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에는 세종 때 활동했던 기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궁중 악무를 아는 기생이 초유경이 거의 유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초유경이 계속 서울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야, 대단한 기술이 뭐가 있나 봐요, 춤. 희대의 왕실 치정 사건에 휩싸이고도 춤 실력 하나로 죄를 모면한 초유경. 그런데 2년 뒤 초유경 인생에 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 자꾸 나타나지 마, 차라리. 가리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나타나지 마. 심지어 이 남자 때문에 초유경의 인생은 더 꼬여요. 아이가 너무. 아유. 또 누구야? 기생 초유경을 몹시 사랑하여 오직 그녀의 말만을 듣고서 갑이 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누군가 초유경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종 2명을 때려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세조실록이 왕조실록에 담겨있을 정도로. 이 초유경과 얽힌 이 네 번째 남자, 바로 계유정난의 공신 신자영. 신자형. 세조의 측근. 바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신자영은요, 계유정난의 공신이자 왕실 장례 업무를 맡아보던 예장 도감의 관리였습니다. 신자영, 초유경에 다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첩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애정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초유경처럼 유명한 기생이 첩이 되면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집안의 종들이 초요갱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불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초요갱을 사랑한 신자영이 그 여종들을 벌주다가 살인까지 벌어진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계유정난의 공신 신자영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은 수양대군, 즉 당시 왕으로 즉위한 세조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자, 세조는 곧장 신자영의 관직을 박탈합니다. 그렇다면 초요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다 모든 사단이 지금 초요경 때문에 난 건데. 곤장 그 곤장을 다시 다시 꺼내라. 기억나시죠? 그 왕실 치정 사건에 얽혔을 때도 초요경을 세조가 내쳤다 안 내쳤다? 안 내쳤다. 안 내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초요경에게 유배형을 내립니다. 반평생을 한양 최고의 기생으로 춤을 추며 살아온 초요경이 간통과 살인 사건의 중심이 되며 한양에서 내쫓기게 된 겁니다. 죄를 짓고 한양 밖으로 쫓겨난 초요경. 과연 아이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초요경이 한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세조가 당시 즐겨하던 정치 방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도견 씨, 네. 세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세조가요? 네. 세조는 왜 우리 그때 세조는 연애를 자주 즐겼어요. 그렇죠. 예, 세조는 그 술이랑 연애를 엄청 많이 즐겨서 신하들과 매일 그러면서 마음을 좀 얻고 그렇죠. 그 자리에 조선 최고의 춤을 추는 초요경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데리고 왔나 본데요. 맞습니다. 세조는 궁중 악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누가 필요했을까요? 초요경. 초요경이 꼭 필요했고요. 초요경은 그렇게 다시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위대한 춤이었나 보다. 그렇죠. 그런데 초요경의 재능을 인정하고 죄까지 용서해준 세조가 치를 떨며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 또 나타났어? 왜요? 불길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계양군 이증과 또 사통하였다. 어떡해. 계양군은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가 낳은 세종의 아들이자 이번에도 또 세조의 형제예요. 계양군은 초요경이 이복 형제인 평원대군의 첩이었고 심지어 치정 사건에 휘말린 전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초요경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성을 잃어. 맞습니다. 세종의 왕자들이 3명이나 연달아서 지금 초요경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선택권이 없잖아요. 저 군 들어갔으면 권력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데. 그게 문제야 그 시대는.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이 줄줄이 초요경과 엮여 왕실 스캔들을 일으키니까 세조가 몹시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계양군을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죠. 초요경과 사통한 게 사실이냐? 세조가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막 맹세하면서 울부짖어요. 계양군이 이렇게까지 부인하니까 정말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해서 화가 좀 살짝 누그러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계양군이 궁궐을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계양군 네. 바로 찾아가요. 누굴요? 초요경. 초요경. 왜요? 내가 절대 아니라고 했더니 세조가 속았어. 더 조심하자. 더 조심해. 일단 한 달 동안 연락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연락하겠대. 계양군은 바로 이곳을 향합니다. 뭐지? 이증은 이날도 초요경의 집에서 묵었다. 아, 이제 걸렸다. 전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조심하자 이럴 그렇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야, 이거 신경 안 써. 아, 저도 사실 도피를 시키거나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세조에게 혼난 이후에도 몰래
초요갱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거 이봐.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비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맞습니다. 이 만남은 다시 세조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 거짓말이 더 큰 죄인데. 그렇다면 세조 과연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이번엔 유배 둘 다 유배를 보냈을 것 같아요. 유배. 아, 이거는 사약. 예. 세조는 계양군과 초요갱에게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이전과 똑같이 심각한 사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양군은 세조가 아끼는 동생이자 공신이었어요. 사실 직전에 초유갱을 첩으로 들이고 살인 치정 사건까지 벌였던 신자영도 정난 공신이었기 때문에 관직을 삭탈했다가 얼마 뒤에 곧바로 복직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자기 편에 섰던 사람들을 차마 내치지 못하고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유갱이 벌을 받지 않은 것도 세조가 초유갱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계양군과의 치정 사건으로부터 3년 뒤 초요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보시죠. 여기 초요갱에게 천민의 신분을 면하게 하라. 우와, 오, 갑자기 대박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왔어. 세조가 직접 초요갱이 기생신문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우와. 초요갱은 기생이 된 지 무려 20여 년이 흐른 뒤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제 드디어. 내 신분을 찾았어. 와, 울었을 것 같아.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이후에도 초요갱은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세조가 2년 뒤에 죽어요. 그래서 왕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초요갱의 마지막 기록은 한양이 아닌 평양에서 기생 초요갱이 사건에 휘말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초요갱. 초요갱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